정사형 정리. 이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부터 봤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리고 선형 변환에서도 프로젝션에 대해서 배웠었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프로젝션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정의하게 될 거예요. 봅시다. 정사형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그동안은 지금 R1, R2, R3, 3차원 공간에서의 정사형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림을요.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N차원 공간에서의 정사형으로 확장하고자 해요. 여기서. N차원 공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N차원 공간에 어떤 벡터가, 예를 들어 이게 4차원 공간에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정사형은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차이가 뭔지, 이게 어떻게 확장돼 가는 건지 느껴봅시다. 1장에서 도입된 정사형을 한번 생각해봐요. 먼저 R축상의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X벡터라고 한다면 X벡터는 P 더하기 W고, 우리는 이 P를 이 X의 정사형이라고 그랬었죠? 그쵸? 요거의 이미지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냐. 그러니까 X벡터가 있고, 이게 P벡터라고 하면 요게 프로젝션이라고 그랬고, 요것은 요 A벡터의 스팬이 이거고, 요거의 프로젝션이고, 요 W가 이게 수직인 경우 이런 거. 요 P를 X의 프로젝션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런 그 W라는 공간이 있으면 W가 스팬 오브 A라고 하면 이걸 W라고 하면 이 X라는 벡터를 이 W로 정사형 시킨다는 의미는 이렇게 빛을 쏘면 요 P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션이고, 따라서 X는 P 플러스 W로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P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한다 그랬었죠? A벡터의 상수배인데 TA인데 P벡터는 A벡터의 상수배죠? 이 T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A의 A 닷 프로덕트, 유클리디안 프로덕트에 X의 A에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요게 T가 요거라 그랬었죠? 그랬었죠? 그 얘기를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걸 X의 요 A의 스팬으로의 프로젝션이라고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자, 이 개념을 Rn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n상의 영한인 벡터 A에 대해서, Rn상의 영한인 벡터 A에 대해서 모든 X는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X 이퀄 P 플러스 W로. 앞에서 같이 똑같이. X 이퀄 P 플러스 W로. P 플러스 W로. P는 뭐고 W는 그럼 뭐냐? P는 A의 상수배인 벡터고, P는 TA고, W는 A의 수직인 벡터다. A의 수직인. 봤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X면, 이게 A 벡터고, P는 A의 상수배고, 요걸 W로 하는. 요 A의 수직인. X는 P 플러스 W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차원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나 5차원이나 10차원에서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위에, 그러고 또 P하고 W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썼듯이 똑같이 P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의 A인데 T는 앞에 보던 거하고 똑같죠? 단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이나 2차원 공간에서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것은 N차원 공간의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적을 이용해서,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상수가 정의돼요. 김준희 군. 신기하지 않아요? 2차원, 3차원에서 되던 게 그대로 N차원에서도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럼 W는 뭐가 돼요? X가 P 플러스 W니까 W는 X 마이너스 P네. 그쵸? X 마이너스 P네. 근데 P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P 이렇게 빼서 쓰면 되네. 그렇죠? 자, 위에 정리해서 P 벡터를 X의 스팬 위로의 정사형,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P 벡터 P를 X의 스팬 오브 A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기는 X의 A의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W를 X의 직교 성분,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AS펜에 직교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RN상에서의 정사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선형변환, RN에서 RN으로 가는, 같을 경우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자, 이 선형변환 T에 대해서 T 오브 X를 이렇게 정의해요. X란 벡터를 P로 보내는, X를 P로 보내는 함수로 생각하자고. X를 P로 보내는 선형변환으로 생각하자고. 프로젝션이 선형변환인 거 앞에서 선형변환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정의되죠. 그러면 이 선형변환을 벡터 X의 A에 생성되는 부분 공간 위로의 정사형이다. 고 이렇게 불러요. 즉 RN의 AS펜 위로의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 T가 정말 선형변환인가? 함수는 함수인데 선형변환인가? 생각해 봅시다. 선형변환인 걸 보이려면 뭐 보여주면 되죠? T 오브 X 플러스 Y가 T 오브 X 플러스 T 오브 Y하고 같은 거 보여주면 되죠? 그 다음 T 오브 KX가 K 곱하기 T 오브 X하고 같은 거 보여주면 되죠? 이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이것이 함수면서 선형인 함수가 되죠. 선형 변환이 되고 더군다나 도메인과 레인지가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메인과 코도메인이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형 오퍼레이터,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형성 같은지 봅시다. 여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고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T 오브 X고 이게 T 오브 Y가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성립하고 상수배 해준 건 어떻게 되나? 상수배 해준 건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대로 K 곱하기 T 오브 X가 되죠. 따라서 선형성을 만족하므로 위에 정의한 함수는 선형함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형 변환이 있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선형 변환이 있으면 언제나 그에 대응하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무슨 표현? 행렬 표현이 존재한다 그랬죠. 선형 변환이 있으면 행렬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 대응하는. 그것도 1대1로. 선형 변환이 하나 있으면 딱 하나의 행렬, 대응하는 행렬이 있고 또 다른 선형 변환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또 하나 유일한 행렬이 존재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행렬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이 표준 행렬. 이것이 뭘까? 생각해봅시다. 그 표준 행렬이 T 오브 X가 이렇다 그러면 행렬을 P라는 행렬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건 스칼라죠. 앞에 ES 봤듯이 요거 벡터죠. 컬럼 벡터죠. 요거는 로우 벡터죠. 컬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 해주면 이건 뭐가 돼요? 행렬이 되죠. 그 행렬에다가 상수배 해줬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렬이죠. 그 행렬을 P를 본 거예요. 이 P가 바로 이 선형변환 T의 행렬 표현이에요. 한군 신기하지 않아? 그 행렬 표현 P가 구하는 게 재밌죠. A 트랜스포즈 A의 이거는 A 트랜스포즈 A는 어떻게 돼요? A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되죠. 로우 벡터가 되죠. A는 뭐가 돼요? 컬럼 벡터죠. 요건 두 개 곱해놓으면 뭐가 돼? 1 by 1이 되잖아. 중간에 n이 상쇄해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스칼라가 되죠. 요건 스칼라예요. 요거는 매트릭스고. 매트릭스에다가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매트릭스. 스칼라 배된 매트릭스가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왜 그런지. 자, 이 표준 행렬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스탠다드 키죠. 하나씩 보내서 그것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우리가 표준 벡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성일군? 그렇죠? 표준 행렬 구할 수 있죠? 자, E1 보내면 어떻게 돼? T 오브 E1은 뭐가 돼? 보내주면 이렇게 됐죠? E2도 그렇고 E3 해서 그걸 차근차근히 컬럼에다 채워놓았어요. 그걸 채워놓고 나니까 P는 이런 행렬이 됐죠? 이 행렬을 상수배 쭉 뽑아내고 나니까 모양이 어떻게 풀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됐죠? 이 모양이 바로 이거하고 일치하죠. 따라서 P라는 행렬은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P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스칼라 곱하기 프로덕트. 뭐 갖고 만들어져요? 전부 다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한쪽에서는 스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로 해서 만들어주고 한쪽은 행렬을 만들어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특히 A가 크기가 1인 단위 행렬로 잡아줬다고 한다면 처음에 프로젝션을 만들 때 A 벡터를 크기를 줄여서 유니트 벡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A의 크기가 1이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이 되니까 이것만 남지. 즉, A 대신에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U를 쓴다 그러면 P는 모양이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 되죠? 아까 예제에서 본 랭크 1인 행렬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랭크가 1인 행렬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가진 성질은 다양해요. 어떤 성질들이 있는 줄 알아요? 이 P는 제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돼. 또 이 P는 트랜스포즈를 하면 또 자기 자신이 돼. 그렇죠? 이 P는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자, 그런 내용들을 뒤에 소개할게요. 자, 먼저 P를 정했으니까 P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먼저 선형변환 그래서 양의 축, 이항하여 양의 축 x와 이루는 각이 세타인 R상의 원점을 지난 직선으로 정사형에 대한 표준형의 P세타를 구해보자. 이 P세타를 구해봅시다. P세타. 어떤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래. 단위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떻게 표시되나 이걸 좌표 벡터로 표시하면. 이게 길이가 1이니까. 길이가 1이면 이쪽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알겠어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높이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U 벡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각도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죠. 요 U를 가지고 U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요 선형 변환, U를 프로젝션 하는 그런 그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그런 표준 행렬을 구하려고 그러면 U를 구하고 U 트랜스포즈를 주면 U 트랜스포즈 곱해놓고 나면 요런 행렬이 되죠. 요게 바로 세타만큼 각을 갖고 있는 이 벡터를 프로젝션하는 그런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프로젝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 P세타가 되겠습니다. 또 이 벡터 A가 주어지고 R3의 직선에 대한 정사형 T는 어떻게 구하냐? A가 주어진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를 또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P를 A 트랜스포즈 A분의 1 곱하기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을 곱해주면 P를 구할 수 있죠. A를 주고 이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R3의 직선에 대한 정사형. 즉 R3가 A라는 벡터가 1, 3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R3 안에 어떤 직선이 있다 그러면 그 직선에 요 평면, 요 라인 위로에 프로젝션을 주는 그 P 매트릭스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P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라인을 주건, 어떤 식을 주건, 어떤 점을 주건, 어떤 벡터를 주건 그 벡터 이걸 곱하기만 하면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션을 보내는 것이니까. 이게 2차원, 3차원 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었죠. N차원일 때 프로젝션은 눈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차원이 높아지면 표현도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행렬로 바꿔줘서 N차원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처리가 되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은 N차원을 다룰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걸 좀 확장해보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시다. 지금 앞에서는 A 벡터에 대해서만 얘기했었죠? A 벡터는 1차원이 되죠? A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은 1차원이죠. 그 A 벡터가 그 1차원을 좀 확장해서 W란 부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즉, 한 라인이 아니라 한 라인으로의 프로젝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평면 위로의 프로젝션 생각할 수 있죠. 이런 3차원, 이 벡터가 있으면 이 2차원 평면으로의 프로젝션 생각할 수 있죠. 이게 3차원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 바닥이 3차원 공간이고 이게 5차원 벡터라고 합시다. 이 3차원 평면 위로 이 5차원 벡터의 프로젝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 RN의 모든 벡터, 그렇다면 RN의 모든 벡터 X는 X 이퀄 X1 플러스 X2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X1은 W에 있고 X2는 W의 커브, 즉 W의 직교인 그런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W라는 부분 공간이라면 이거의 수직인 이게 W 퍼브가 되죠. 이 나머지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벡터가 이 안에 있다 그러면 X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X1과 X2의 합으로 X를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프로젝션은 뭐가 돼요? W로의 프로젝션은 X1 프로젝션 이게 프로젝션이 되죠. 뭐의 프로젝션? X의 프로젝션 어디로? W라는 부분 공간 위로의 프로젝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2는 뭐가 돼요? X1 플러스 X2가 X를 이루니까 X2는 이게 1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또 X의 직교 성분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X의 직교 성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내용이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 M의 열 벡터들이 W의 기저를 이룰 때 모든 X에 대해서 projection of X on W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W가 부분 공간이니까 W가 부분 공간이니까 W의 기저가 존재하죠. W가 부분 공간이니까 그거를 스팬하는 벡터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1차 결합으로 그 벡터 공간을 다 만들 수 있잖아. 그 벡터들이 몇 개 있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뭐 K개 있다고 합시다. W1, W2, WC에서 W3에서 WK가 있다고 합시다. 요 WK들이 W를 스팬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 하나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Rn 안에 있는 부분 공간이니까 이 안에 있는 벡터들은 Rn 사이즈가 n×1이죠. n×1인 게 몇 개 있어? K개 있죠. 그럼 그것들을 컬럼으로 만든 행렬은 몇 바이 몇 행렬? n×k 행렬이죠. 그럼 m은 n×k 행렬이에요. 아까 경우는 뭐였어? k가 1이었지. w의 차원이 1이었으니까 하나의 벡터로 다 만들 수 있었잖아. 그쵸? 지금은 그것이 일반화돼서 스칼라들이 아니라 행렬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까 스칼라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A분의 1 곱하기 A 트랜스포즈였지? 지금은 그게 스칼라에서 행렬로 바뀐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W는 M 행렬의 열 공간이 되죠. 열 벡터들의 스팬이니까. W 퍼브는 M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돼요. 신태석군, 요거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서 Q&A에 올려요. 연습 문제 있는 거예요, 앞에.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자, X 이퀄, 그러면 X1 플러스 X2가 되고, X1은 W에 있고, X2는 W 퍼브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X1은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고, 따라서 M 트랜스포즈 오브 X2는 0이 되고, X1은 컬럼 스페이스 오브 M 안에 들어있고, 그 말은 어떤 V에 대해서도 MV는 X1으로 V를 보내고, 따라서 MT 트랜스포즈 X2 이퀄 0이 된 소리는 M 트랜스포즈 오브 X-X1, M2가 X-X1이니까 이퀄 0이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M 트랜스포즈 이것은 0이 되는 독립 1차 방정식이 어떤 V에 대해서 유일한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M 트랜스포즈 X-M 트랜스포즈 M의 V가 0이니까 이 말은 이것이 이렇다는 소리고, 따라서 우리는 V를 아이솔레이트 시킬 수 있고, 이 V가 바로 그리고 참 또 M 트랜스포즈 A가 가역행렬이라는 것은 M의 컬럼들이 다 뭐예요? 1차 독립이죠? 그렇죠? 그럼 M 트랜스포즈 A의 이 랭크가 무엇이냐면 풀 랭크를 갖게 되고, 이게 풀 랭크 행렬의 트랜스포즈 곱하면 풀 랭크라는 걸 보였었거든요. 풀 랭크가 되고, 풀 랭크가 된다는 소리는 K/K 행렬이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가 K라 그러면 그럼 가역 행렬 아니야. 그렇죠? K/K 행렬의 랭크가 K면 가역 행렬이지. 이게 가역 행렬이니까 이 가역 행렬을 곱해서 돌려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니까 우리는 V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이 V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거잖아요. V가 바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V가 뭐냐면, V가 바로 M 곱하기 V가 X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M을 곱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죠. 이게 X1. 이것도 좀 보태 쓰자. 여기다가
여기다 V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X1은 한 줄 더 쓰자. X1은 M의 V고 따라서 M의 이거 인버스의 M 트랜스포즈의 X가 되지. 이렇게. 우리가 구한 이 M이 바로 X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프로젝션이었죠. 이거였죠. 따라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한번 좀 어려워? 다 알지는 않아도 돼. 인트로덕터리 코스에서 있으니까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할 때 결정적으로 쓰이게 돼요. 자, 설명을 좀 보탠다면 널 스페이스 오브 A는 이 AX 이퀄 0을 만족하는 X의 집합이고 이것은 A의 행벡터들에 대해 수직인 원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최군, 앞으로 오지 그래. 자, 잘 봐요. 이게 이 식을 다 만족한다는 소리는 이게 A의 퍼스트 로우에 곱하기 X가 0이고 N번째 로우 곱하기 X가 0이라는 소리죠, 이게. 그렇죠? 그 얘기는 AX 이퀄 0을 이걸 만족하는 X는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하는 X라는 소리잖아. AX 이퀄 0을 만족하는 X라는 소리잖아. 그 X는 어디 있어? 이런 X의 집합이 바로 A의 널 스페이스죠. 그렇지 않아? A의 널 스페이스는 건 뭐로 이루어져? A의 행벡터들과 직교인 벡터들, 수직인 그런 벡터들의 집합이죠. 그렇죠? 요걸 벡터라고 씁시다. 벡터들, 수직인 벡터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A의 컬럼 스페이스에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 이건 로우였으니까 이거 로우에 취해주면 컬럼 스페이스가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컬럼 스페이스가 되고 그거에 퍼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수직인 벡터들의 집합이 바로 퍼브였으니까 따라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는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와 똑같아져요. 여기서 요거 컬럼 스페이스의 퍼브죠. 이렇게. 자, 가로를 요 바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가로를. 퍼브가 어디에 퍼브인지가 A의 퍼브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런 내용을 갖고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 평면 위로의 평면 뭐뭐 위로의 정사형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이 평면이 주어지면 그 평면으로부터 이 평면을 이루는 컬럼 스페이스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저를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요. 일반해를 구하면 요게 기저가 되죠.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죠. 그 기저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M을 만들 수 있죠. M을 만들어서 M 트랜스포즈 M을 구하면 이건 가역 행렬인 2차 행렬이 되고 그거의 역 행렬은 다음과 같이 되고 따라서 P라는 행렬은 M 곱하기 M 트랜스포즈 M의 인버스 곱하기 M 트랜스포즈가 돼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P가 갖는 이 정사형 올소고날 프로젝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 P의 성질은 P 트랜스포즈가 P하고 똑같고 게다가 P의 제곱이 P하고 똑같아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P 제곱하고 X는 P 곱하기 P 오브 X하고 똑같고 이것은 P 오브 X하고 같아져요. 즉 P의 열공간 W 위로의 정사형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P제곱이 P인 경우를 우리는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라 그래요. 행렬 중에서 제곱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아이덴포텐트 행렬이라 그래요. 자, 위의 예제에서 정사형의 표준 행렬 P가 아이덴포텐트임을 확인해 보라. 그러면 P제곱이 P인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F렛을 이용해서 P를 주고서는 파워해서 구해주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 P 행렬을 주고 그 P 행렬의 파워를 그 매트릭스 파워도 따로 만들었어요. 자, 행렬의 행을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한 5행 하나를 주고 임의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 파워를 2승 해주면 제곱이 나오죠. 또 5승을 해주면 6제곱을 해주면 아니 26승도 너무 크다. 그냥 해? 그냥 하지 뭐. 그러면
못 구하네. 너무 커지니까. 쓸 자리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기가 너무 커져서 그럴 거예요. 6승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 파워를 구해봅시다. 엄청 크지? 분수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 건 P 매트릭스를 구해서 P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제곱을 구해서 같은 걸 한번 확인해보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연습 문제는 자 정사형 구하는 거, 정사형 확인하는 거, 주어진 행렬을 프로젝션과 직교 행렬로 나누는 거. 하세요. 주어진 벡터 x가 이걸 직교 합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 정사형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평면이 주어지면 이 평면에 대한 정사형의 표준 행렬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2제3에서 했듯이 요거에 해집합들을 구하면 해집합의 기저가 나오죠. 그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만드는 게 m이죠. 그 다음에는 뭐 m 트랜스포즈 m 구하고 m 곱하고 그래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제3 따라서 그대로 해주면 되고, 직선의 정사형 시키는 소형벤트의 표준 행렬을 구해라. LD로의 정사형을 구해라. 직접 정사형 구하려는 것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벡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정사형 또 대응하는 표준 행렬, 정사형 대응하는 표준 행렬, 정사형 대응하는 표준 행렬 등등. 또 이 P가 갖는 이 행렬 P가 갖는 성질, P제곱 이퀄 P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였냐면 대한수학회가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출범하는 해가 1978년이야. 그 사단법인으로 대한수학회가 설립하는 총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었어요. 이게 지금은 법과대학이 새로 법학관 지어서 옮겨졌었죠. 옛날에 그 법학관에 있는 옛날에 그 법대 건물 있죠. 그 계단 강의실 거기에요. 18년도. 자, 질문 있습니까?